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유미래입니다.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주한미군을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미군 주둔비로 100억 달러를 내라.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는 방위비와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드리고 종목들도 말씀드려 볼 건데 먼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두 사람 중에 위에 있는 인물이 바로 헨리 키신저, 아래는 브렌진스키입니다. 둘 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가로 지금까지도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지배한다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미국 역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유라시아 대륙이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세계 인구의 65%에서 70%가 이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 자원, 지정학적 가치까지 모두 집중되어 있는 핵심 축이 바로 유라시아입니다. 이런 전략적 배경을 놓고 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협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유라시아 대륙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국, 인도, 유럽, 중동, 러시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해상 패권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브렌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는 것이다.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미국도 패권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핵심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지 못하게 계속 견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좀 보면 바다로는 해양 진출, 육로로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변 국가의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마음대로 해상이나 육로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기도 수원에는 군 공항이 있고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전라도 군산에는 비행장이 있죠. 이 말은 곧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투기가 북경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초음속 비행기라면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하겠죠. 즉 전략 타격 가능 거리 안에 북경이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것도 실질적인 철수보다는 협박용 압박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놓치는 순간 미국은 동북아 전략에서 큰 구멍이 생기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뭐가 있나요? 네, 바로 해군기지 그리고 미군기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가보면 일본 오키나와에도 큰 미군기지가 있죠. 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바로 중국의 해상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의 전략적 해양 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해상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봉쇄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 같죠, 이 정도면. 근데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져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상 통로가 열리는 셈인데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쪽을 통해서,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라인을 타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해상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인 거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선박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군력도 계속 확장 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해상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미군 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자신을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방위비를 다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전략적 요충지라는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렌지스키의 핵심 전략 기억하시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 이게 미국 외교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근데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거리 안에서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 그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인 겁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 위치 덕분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만큼 정당하게 협상하고 받을 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트럼프는 자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건지, 왜 자꾸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는지,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세로 돈을 뜯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으로 100년간 미국이 AI 패권을 잡기 위한 자금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에 세계 각국의 돈을 끌어오려는 전략인 거죠. 단순히 당장의 관세 수입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을 미국의 AI 산업에 집중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향후 수십 년간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뭘까요? 미국에 들어와서 돈 써라.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야 너희도 살아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건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은 앞으로 100년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관세 협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자금 유치 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바로 AI, 그리고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원자력 발전, 또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기반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AI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뒤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왼쪽엔 오픈AI CEO 샘 알트먼, 가운데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그리고 오른쪽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중심의 AI 데이터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미국일까요? 아니죠. 트럼프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내던가 아니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던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라.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미국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강국,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기 때문이죠. 사실 메모리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방한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난 거고요. 이것만 봐도 결국 AI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AI는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기술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바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트럼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삼성, SK, 미국에 공장 지어라. 우리가 확실히 밀어주겠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과거에 우리가 한국 반도체 기술을 가져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미국에 투자할 차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 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재용 회장, 샘 알트먼, 손정희 회장까지 3명이 함께 모여서 3자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샘 알트먼과 손정희 회장이 우리도 이미 참여하고 있으니 한국도 빨리빨리 투자해라.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든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든 모든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의 AI 패권을 위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기술 성장과 패권 전략에 업혀가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요즘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 보여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흐름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께 아주 반가운 뉴스도 하나 나왔죠.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이걸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사주라는 건 회사의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죠.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을 대부분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회사 돈은 오너의 사유재산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너들이 이걸 마치 자기 돈처럼 활용하는 관행이 많았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각하거나 배당처럼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각해서 주식수를 줄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운영 방식, 사실 문제가 많았었죠. 자사주를 매입해 놓고도 그냥 보관만 하고 그러다가 대주주 지분 경쟁이 붙거나 경영권에 위협이 생기면 그 자사주를 마치 자기들 주식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바로 이번에 발의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입니다. 이제는 자사주가 오너의 수단이 아니라 주주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회사 돈을 오너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면서 운영하면 안 되겠죠. 이번 법안은 그런 구시대적인 관행을 끊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시장에서도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뚜렷했죠. 어제만 해도 관련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들이 하나씩 마련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딱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려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우선 수급부터 볼게요. 작년 7월 9일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딱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약 1160억 원입니다. 1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상당하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보면 현재 DB하이텍의 유통 시가총액이 약 1.2조 원 수준인데 이걸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유통 물량의 약 9.6%를 매집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수급이 9.6% 몰렸다는 건 평균 단가 대비 약 9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DB하이텍의 주가는 그 평균 매집 단가 대비 약 15% 정도만 상승한 상태입니다. 결국 96% 상승 여력 중 아직 81%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 분석이긴 하지만 수급 중심으로 볼 때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적이나 EPS 흐름은 조금 주춤했지만 전환 시그널만 확인되면 빠르게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DB하이텍이라는 종목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꼭 체크리스트랑 관종에 넣어두시고 향후 수급 동향과 차트 흐름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DB하이텍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먼저 이 종목 최근 6개월간의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파라다이스에 총 720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파라다이스의 유통 시가총액은 약 6,100억 원 수준입니다. 72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11.8%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한 셈입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단가 대비 약 11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는 평균 단가 대비 약 30% 정도 상승한 상태니까 아직 약 88%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파라다이스의 재무 흐름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EPS도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특히 EPS 상승은 주가 상승에 직결되는 핵심 지표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중국발 모멘텀도 작용 중인데 중국이 최근 들어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중국 관광객 유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체크리스트 관심 종목 중 하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DB하이텍과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 시청자, 구독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한 줄 짧게라도 댓글로 부탁드리겠고요. 이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이나 방향성도 따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실 분들 소통방 입장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더 깊이 있는 수급 분석과 종목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중심의 강한 종목들이나 유튜브에선 다루지 않는 숨은 종목들까지 선별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 후에 보이시는 링크 확인하시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변하지만 분석과 전략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